이 프랑스 저택은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이곳을 알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7년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 깊이 조사해 본 결과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이곳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폐허가 됐거나 어쩌면 보수됐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활짝 열려 있었고 모든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7년 전과 거의 똑같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산지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살펴볼수록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이 집에 살던 가족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진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이번 탐험과 이 집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에 정말 신이 납니다. 저에게는 이곳에 다시 오니 정말 감회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의 역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 이 가족이 16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제 몸무게를 버텨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집과 정원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4세기 동안 살았던 모렐 가족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인 에티엔 씨가 이 집안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말이죠. 인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매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영상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험들을 통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어딘가로 떠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가치는 없어요. 교회 종소리 들으셨어요? 정말 멋졌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지금 있는 정원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대략 오후 4시 30분쯤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마도 왜 400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곳은 정말 멋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는 건물은 일종의 별채입니다. 여기에는 멋진 랜턴도 있네요. 아마도 예전에 쓰던 마차의 바퀴들이 전부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헛간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탐험에서 놓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와인병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수십 개의 빈 와인병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도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가치를 더해줄 만한 것은 없었어요. 이봐, 저거 봐. 저기 옛날식 숫돌도 있네. 여기 이 대야에 물을 채우고 이 바퀴를 돌리면 칼이나 그런 것들을 갈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지. 전부 손으로 돌리는 방식이야. 7년 전에, 어쩌면 8년 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내 형제와 함께 만든 영상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영상 링크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프랑스를 멋지게 여행했어요. 그게 2019년이었나요? 제 생각엔 그게 2019년이나 2018년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29살이 되거든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겨우 22살의 애송이었죠. 저도 밖에 있는 그 랜턴이 정말 좋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 걸려있네요. 차를 가지고 집에 오면 카포트 아래에 차를 주차하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냥 불이 켜지죠. 제 생각엔 이 집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작은 휴식 공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담쟁이 덩굴에 완전히 뒤덮였어요.
저게 바로 제가 방금 이 부지 안으로 들어왔던 정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요. 제가 이곳을 안내해드리고 뒷마당도 조금 보여드린 다음에 이 멋진 저택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하인들의 집, 이 바깥에 있는 별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이 정말 하인들의 집이었는지는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예전에 하인들을 두고 살았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보여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오히려 문지기 집에 더 가깝지만 분명히 성은 아니에요. 여기는 아직 가구가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놀라워요. 네, 아마도 문지기나 이부지에서 일하던 누군가가 이 작은 집, 바로 여기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 집은 본관에 붙어있는 집이에요. 아, 죄송해요. 붙어있진 않네요. 붙박이장이 있고 천장에는 정말 못생긴 타일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계속 이런 걸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름다운 흰색 천장을 저런 못생긴 스티로폼 타일로 덮곤 했죠. 와, 이 문은 정말 좁네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로는 들어가지도 않네요. 와, 우리가 들어온 이 방 정말 멋지네요. 와, 그래. 이곳은 분명히 예전에 이 집안에서 일하던 문지기나 하인의 작은 별채였던 것 같아.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아마 수세기 동안 여기에 있었을 거야. 이 부지에는 예전에 문지기가 있었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이곳에 있을 때 아주 멋진 자연 풍경을 그려놨어. 문지기 일은 도대체 얼마나 있었을까? 뭐 정원도 관리하고 집안일도 조금 도왔겠지. 하지만 잘은 모르겠어. 그리고 아마 여기서 무료로 살았을 거야. 뒤쪽에 작은 빵 오븐이 있어. 앞쪽에는 아름다운 주철 오븐이 있어. 그리고 당연히 그 옆에는 전형적인 프랑스풍 패브릭 의자가 있어. 그리고 아주 큰 캐비닛이 있어. 이 집은 사실 저기 본체 옆에 있는 꽤 멋진 집이야. 여기 있는 이 벤치도 마음에 들어. 거기엔 정말 고급스러운 직물이 있어. 알겠어. 와,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집 앞면이 있어. 여기 오랫동안 서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저택이야. 장난 아니고 1639년부터야. 지금 거의 400년이 된 거지.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가족만이 이 집에서 살았어. 400년이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때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해. 그게 바로 그런 현실의 결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 이야기해보자.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거든. 문 바로 위에서 우리는 1639년이라고 새겨진 돌을 발견했어. 그걸 생각해보면 1639년에는 프랑스가 아직 루이 13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 그리고 같은 가문이 이곳을 거의 400년 동안 지켜왔어. 모렐 가문이야. 봐도 그 사람들이 농부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 프랑스 민법, 계약, 책임, 그리고 회사 설립 방법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긴 공책들이 있었어. 여기 있던 누군가는 변호사였어. 변호사와 음악가들, 그리고 대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마지막 상속자는 그 전통을 깼어. 그는 화학자 에티엔이었어. 파리에서 경력을 쌓는 대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의 집을 개인 실험실로 바꿨어. 그에게는 한 가지 집착이 있었어. 바로 바이올렛 향기였지. 자연 그대로의 바이올렛 향을 완벽히 포착하는 것이었지.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 에티엔의 작업은 실제로 의미가 있었지. 그의 공헌은 향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실제 발견으로 이어졌어. 그리고 오늘 네가 뿌린 어떤 향수든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에티엔이 그 집안에서 연구했던 것에 빚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 에티엔은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살았어.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말이야.
그 후로도 이곳은 잠시 동안 다시 사용되었고 작은 박물관으로도 쓰였어. 하지만 2009년에 이곳은 조용해졌어. 셀링기라는 여성에게 보내진 한 통의 편지만이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어.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대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해. 자, 이제 정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이곳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단순한 농부들이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이곳에 온 사람들은 매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고 프랑스어로 그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 프랑스어로는 그들을 렉티레라고 불러. 그리고 렉티레라는 말은 단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의미했어. 일반 계층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이 영지에서는 그게 사실이었어.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법률 관련 일을 하거나 연금술사였어. 특히 나중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그랬지. 화학자, 연금술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나는 이 저택의 뒷모습도 정말 좋아. 저렇게 거대한 굴뚝들이 드러나 있는 게 멋지거든. 저기 봐. 저건 교회 탑이고, 그리고 여기 뒷마당에도 또 다른 탑이 있어. 저 탑의 용도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안에 잠깐 들어가서 살펴보자. 그래, 지금 보니까 일종의 창고처럼 보이네. 좋아, 저기 철조망이 걸려있는 게 보여. 흥미롭네. 그냥 올라가서 이 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 알겠지? 전반적으로 이건 모두 저택을 수리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야. 이것들을 볼 수 있지.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 하지만 건물 옆면에서 이런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이것들은 건물을 실제로 지탱하고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빔이 통과하는 구조 부재야. 좋아, 더 높이 올라가 보자. 세상에, 말도 안 돼. 오, 이런 건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건 사실 새집이에요. 그리고 네, 이런 건 성에서도 볼 수 있죠. 저는 프랑스에서 이런 탑이 정원에 있는 성이나 웅장한 저택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새들이 여기 와서 둥지를 틀곤 했죠. 지금은 이 탑에 둥지를 튼 새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요. 아마 지금은 새들의 번식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와, 이런 걸 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붕 구조도 한번 보세요. 아직도 아주 좋은 상태예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이걸 발견해서 좀 당황스럽네요. 7년 전에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이런 큰 새탑이 뒷마당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벽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이 잡지들은 뭐죠? 이건 1954년 거예요. 보시다시피. 자세히 볼까요? 스펙타큘레르라고 적혀 있네요. 와, 스펙타큘라 12페이지나 되네요. 스펙타클이고 심지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창문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택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보여드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 더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보기 위해 정원에서 조금 더 산책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원의 규모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여기 밖에도 울타리가 있네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 땅은 엄청나게 멋져요. 저는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몇 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여기 시골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네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뒷마당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이상하게도 그 나무를 관통해서 전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뒷마당에 멋진 나무가 또 있습니다.
아마 이 나무도 그때 심었을 거예요. 그들은 400년 전에 이 집을 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좋아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믿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곳이 정말로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집에는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다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벽 전체가 집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저 위에 창문이 보이고 여기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집의 자연스러운 입구를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아직도 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로 벽을 붙잡고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계단 중의 계단이네요. 우리는 곧 위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아래층을 둘러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곳이 에티엔의 작업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집안에 정말 멋진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살았던 모레이어스 가족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 거주해왔고 이곳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아마 이 복도를 걸었을 것입니다. 또한 7년 동안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여전히 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고 훼손이나 낙서 없이 여전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샹들리에도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런 버려진 집들에 대한 존중을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솔직히 꽤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다녀갔습니다. 아름다운 벽난로가 방 한쪽 구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석 벽난로입니다. 아니요, 이건 돌로 만든 벽난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와, 여기 상자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 서랍들 정말 멋지네요. 저기 구석에 있는 의자요. 와, 여기에도 제가 잠깐 일할 수 있는 책상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물론 이런 멋진 의자가 없는 프랑스 집은 상상할 수 없죠. 이 집 안에 있던 아름다운 천으로 장식된 살롱 의자입니다. 와, 여기 벽을 보면 이 방을 장식하고 아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정말 멋진 벽지를 사용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티엔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티엔은 나중에 오게 됩니다. 에티엔은 1900년대에 살았고 1950년 태어나 2000년대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염료를 만드는 화학과 화학물질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프랑스에서는 염료 제조가 떠오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류와 옷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염료를 발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벽지와 직물, 아래 살롱의 의자 같은 곳에도 색상을 제공했습니다. 와, 여기 아직도 몇 개의 의자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랑스가 겪어온 혁명들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염료 제조는 누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이 기술을 개발한 화학자들과 과학자들 집단과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발명에 참여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가 그냥 침실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 침실은 여기서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 바깥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거실 바로 옆에 침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에티엔이 인생의 말년에 잠을 잤던 침실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에티엔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걷지 못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프랑스 집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봉틀이 하나 놓여 있고
이것도 정말 멋지네요. 벽지 뒤에 신문지를 붙여놓은 걸 볼 수 있고, 이게 새 벽지고 그 바로 뒤에 예전 벽지가 있습니다. 여기 벽지를 언제 붙였는지도 볼 수 있는데 1975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벽지는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된 모든 전선과 전기 시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기 콘센트 주변에 못으로 박아놓은 가죽 조각은 지금 전기 점검을 받는다면 아마 허가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 없었죠. 저쪽에는 꽃과 여러 가지가 그대로 놓여 있는 침대 옆 탁자가 있습니다. 세월을 거쳐 라고 적혀 있네요. 저쪽에 세월을 거쳐온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잠깐 생각해 봐야 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도 아름다운 흔들의자가 있습니다. 이 벽난로는 확실히 이탈리아산 대리석 벽난로처럼 보이네요. 이런 곳에서 발견할 때마다 항상 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저 벽난로용 칼 진짜 멋지네요. 여기 있는 이 거울도 부서지지 않았네요. 뭔가 참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안에는 아름다운 거울이 있고 위쪽에는 문장이 있어요. 수십 년, 아니 수십 년 이상 이 가족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집도 세월의 흔적과 함께 낡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게 저에겐 꽤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죠? 이 방은 뭐죠? 복도에 작은 랜턴이 걸려 있어요. 여기가 주방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977년 신문이 떨어져 나온 것도 볼 수 있어요. 아마 집 전체를 신문지로 다시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세면대가 있어요. 신문지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이건 타일이에요. 아, 저는 그게 벽지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다시 밖을 볼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정말 특별한 방으로 안내할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네, 위층 침실을 제외하면 이 방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에티엔의 작업 공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노트에서 이곳을 자주 언급했죠. 그는 이곳을 집에서 자신의 방이라고 묘사했고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방일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이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염료 제조와 염료 연구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에티엔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에티엔은 향수 연구에 뛰어들었고 평생 동안 많은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트에서 제가 읽은 바로는 에티엔은 바이올렛 향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 자연스러운 향을 어떻게 화학적인 형태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자신을 몰두하게 하고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작업 도구 몇 가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향수를 만들 때 사용했던 모든 파일과 시험관, 그리고 그가 작업할 때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남자가 프랑스 시골에서 계속 살면서 파리 같은 곳으로 이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평온함과 정원을 누리며 향수를 개발할 수 있었고 시간과 평화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실험실 대신 바로 이 집에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그는 이 방에서 실험에 몰두하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장에는 금속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그 위에는 정말 멋진 목공예가 있었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응접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붙박이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제 말은 붙박이 캐비닛은 프랑스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연히 벽난로, 대리석 벽난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방이 있나요?
이곳은 그의 작업 공간의 일부였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는 주방 공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벽난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작도 여전히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난로는 수년 전에 이 집을 위해 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건물 전체 길이에 걸쳐 거대한 나무들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벽에 이렇게 작은 움푹 들어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귀엽네요. 와, 그래, 여기가 예전에 분명히 주방이었을 거야. 나도 여기 뒤쪽을 한번 보고 싶어. 이 건물 전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여기가 집에 쓰였던 모든 목재 저장소와 보관 구역이야. 그렇다면 왜 한 남자가 평생을 단 하나의 꽃향기에 바쳤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제비꽃을 이해해야 해. 역사상 이렇게 사랑받으면서도 향을 담아내기 어려운 꽃은 거의 없었으니까. 프랑스에서 제비꽃은 결코 단순한 꽃이 아니었어. 그것은 나폴레옹 자신만의 비밀 상징이었지. 1814년에 그가 유배를 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제비꽃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지지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서로를 조용히 알아볼 수 있도록 꽃을 달고 다녔어. 그의 두 번째 아내 마리 루이즈는 파르마의 공작 부인이 되었고 제비꽃을 자신의 도시의 상징으로 삼았어. 19세기에 이르러 제비꽃 향은 유럽에서 가장 유행하는 향 중 하나가 되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천연 향수를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웠거든. 무역이 한창일 때 가스 주변의 모든 농장에서 매년 수백 톤의 꽃을 증류했지만 오일 1kg을 얻으려면 약 33,000kg의 제비꽃이 필요했어. 인간은 자연이 공급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섰어. 그래서 1893년에 두 독일인 화학자 티만과 크루거가 결국 아이오난이라는 화합물로 실험실에서 그 향을 재현해냈어. 이 돌파구는 현대 향수 산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 하지만 제비꽃은 마지막 비밀도 숨기고 있었어. 제비꽃 향을 전달하는 바로 그 분자가 인간의 후각을 차단하기도 해. 그 향을 들이마시면 잠시 후 사라졌다가 천천히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사라져. 손에 쥐고 있어도 사라지는 향수지. 황제와 화학자들 모두가 쫓았던 그 사라지는 향. 바로 그것을 에티엔은 집안에 틀어박혀 포착하려 했던 거야. 좋아, 시도해보자. 위로 올라가려고 해. 이 계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는 다음 층 계단은 나중에 가보려고 하는데 그건 훨씬 더 심각해. 이거 제대로 고정됐어? 얼마나 안정적인지 위를 걸어봐. 문제 없어. 벽 안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도 아마도 지금도 거기 와인병이 있잖아. 여기 아직도 걸려있는 저 그림 좀 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남아 있었지? 와, 이것 좀 봐. 이건 말 그대로 그 마을 자체를 그린 그림이야.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어. 그리고 교회 바로 옆에. 아니, 이쪽에 있나? 아니면 이쪽인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있는 집이 저기 있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던 누군가가 언젠가 집을 그렸고, 네, 이게 그 결과예요. 정말로 뒷마당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망 좋은 방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위로 올라가는 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여기 헛간도 그래요. 와, 모든 게 무너지고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좋아요. 여기 위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오, 이것 좀 보세요. 여기가 아이들 침실이에요. 작은 공부 책상도 남아있어요. 에티엔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에티엔은 2000년대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집안에 생기가 가득했던 걸 보면 에티엔에게 아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 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이 집을 이렇게 버려두었는지는 저에게 정말 미스터리예요. 여기에는 아직 정돈된 침대와 그 옆에 파란 요강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물건이네요. 여기 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정도 더 지나면 이 집 전체가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비닛에 침구류이 가득해요. 이걸 닫아둡시다. 그래요. 이 방 안의 이 벽지는 정말 멋져요. 저것 좀 봐요. 지금 바로 복도를 지나가 봅시다. 위층에 있는 침실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침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곳이 제가 버려진 장소에서 본 침실 중 가장 좋아하는 침실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확실히 이 집의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 방은 이 가족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방은 가족의 우아함과 염료 제조업에 종사한 세월을 보여줍니다. 이 방의 색상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 이 가문의 마지막이 떠오르네요. 그렇다면 에티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집의 마지막에 대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근처 사람들, 몇몇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들은 에티엔이 2000년대쯤 이 집안에서 화학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티엔은 아마 50세에서 60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삶을 만든 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가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에게 정말 안타깝지만 이곳에서 사는 삶은 그에게 아주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게 모두의 꿈이 아니겠어요? 나쁠 리가 없죠. 아직도 훌륭하게 만들어졌네요. 커튼을 치면 자신만의 공간이 생기죠. 다시 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작은 오두막처럼. 네, 스스로를 위해 만든 공간이고 밤에는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침대는 그 옆에 여전히 있어요.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었나요? 아니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네. 와. 멋진 협탁이네요. 아래에 서랍이 정말 많아요. 이 침대는 정말 넋을 잃게 하네요. 위에 꽃이랑 모든 게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의 책상이 있고 브리셀의 디트리히 앤 컴퍼니에서 나온 악보 몇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아마 에티엔도 포함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일들이 항상 일과 중 하나였죠. 구석에도 멋진 의자가 있네요. 보시다시피 집안에 가치가 있던 모든 물건들, 예를 들어 이 시계판의 내부 부품들 같은 것들이 도난당했습니다. 7년 후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걸 보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 위에는 아마도 어떤 종류의 조각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7년 전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도난당했습니다.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이해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리석 벽난로가 있고 그 위에는 내장된 거울이 있습니다. 보통 이쪽에는 문 위쪽이나 벽난로 위쪽에 그림이 있는 장식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캔버스가 잘려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있던 그림은 도난당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방은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명상실이나 예술 작업실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이 집에 있던 누군가는 분명히 화가였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그들은 교회를 그렸고 아마도 이 정원에서 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헛간이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도 새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이 완전히 정리됐을 때는 뒷마당에서 교회 전체가 보였을 거예요.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그건 지금 당장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네요.
여기에는 몇 개의 음표와 남겨진 것들이 더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그들은 복도 전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꽃무늬로 장식했어요. 정말 특별하네요. 여기 있으면 아주 아늑하게 느껴져요. 여기에는 또 다른 방이 있는데 요강이 있고 침대 옆에는 꽃도 놓여 있어요. 이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어요. 가장 큰 저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넓은 저택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의자, 이 라운지 체어는 원래 집의 정원에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 침실에 있어요. 노출된 들보가 집 곳곳에서 보입니다. 정말 멋진 구성입니다. 와, 그런데 이 물건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겉보기엔 옷걸이 같지만 분명 아니에요. 어쩌면 램프 홀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비슷한 무언가일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택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방인데 저도 이 방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방에는 침대가 놓였던 벽 안쪽에 전형적인 프랑스식 벽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침대도 아름다운 프랑스식 침대이고 그 위에는 프랑스 왕관이 올려져 있어요. 저것 좀 보세요. 정말 걸작아니에요? 바로 옆에는 욕실이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욕실이죠. 정말 멋지네요. 이 욕실은 벽지가 완전히 발라져 있어요. 요즘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욕실에 벽지를 바르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욕실에 벽지를 바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욕실에 벽지를 바르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로 사진도 보내주세요. 정말 보고 싶거든요. 분명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공부용 책상이 있는데 지금은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썩어가고 있어요. 와,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뒤에 프랑스 국기가 있네요. 멋져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대리석 벽난로도 있어요. 이건 총을 넣는 홀스터인 것 같아요. 이 저택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멋지게 보인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또한 마을 사람들 덕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곳을 조금씩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걸 막지는 않지만 안에 있을 때 뭘 하는지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일이죠. 자,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가 볼 시간인데 네, 그냥 생각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뭘 하는지 볼 수 있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계단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단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 교회의 종이 또 울리네요. 이걸 잡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웃긴 점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기 오실 수도 있으니 지금 간단한 등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3층을 보고 싶어요. 아마 그럴 가치가 없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카메라로 이걸 해보죠. 그럼 더 재미있을 거예요. 휴. 좋아요. 네. 이렇게. 그게 더 어렵네요. 지금 바로 계단 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을 봐요. 여기서 이곳의 바깥이 바로 보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꼭대기 다락방 같은 곳에 온 것 같아요. 다락방이에요. 여기 더 많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 위에는 예전에 쓰던 침대들이 있고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의자들도 여러 개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냥 다락방이에요. 다락 공간이고
오래된 침대 프레임 같은 것도 다 있네요. 아마 캐노피 침대를 드리기 전에 이런 침대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는 아직도 수십 장의 악보가 그대로 널려 있어요. 칠 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옛 추억이 떠오르고 또 새로운 이야기도 생겼어요. 다시 이곳에 오게 돼서 정말 기뻤고 여러분도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저택을 함께 둘러본 시간과 그에 얽힌 이야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상도 끝이 났네요. 아마 자주 시청하시는 분일 텐데 자주 시청하시는 분이라도 채널을 구독 중이라면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가 구독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모험을 계속하려면 이 영상들이 널리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 약 70%가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이 숫자는 줄어들어야 하고 저희는 10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며 다음 주 새로운 탐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